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DLG의 김동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원래 자체 세미나를 1년에 2번 정도 하고 항상 좀 법률적인 이슈로만 꽉꽉 채웠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법률적인 이슈가 아니라 실제로 유스케이스 관련된 어떤 해외 진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좀 토큰 비즈니스에 국한해서 토큰 사업을 이제 해외 법인을 통해서 하려면 어떤 구조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유지의 설명을 좀 드렸다면,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꼭 토큰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해외 진출 관련된 플립 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플립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거기다가 만약에 기업이 블록체인 쪽이나 웹3 쪽에 조금 바인딩 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플립을 고려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플립에 비교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장점 혹은 단점 고려사항으로 작용되는지, 그 위주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플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플립은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해외 법인을 본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통 이제 해외 진출이 필요하면은 해외에 자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내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법인이 모회사가 되고 해외에 설립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되는 구조인데, 이 구조를 플립 바꿔서 현지 법인이 모회사가 되고 한국 법인이 자회사가 되는 구조를 플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립이 필요한 경우들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플립을 한다고 하면 한국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 명부에 따른 주주가 있는데 그 주주 구성이 현지 법인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립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초반에서 이제 VC나 엑셀러레이터에서 좀 플립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스타트업들에게 플립을 권유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플립이 이런저런 이유로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퍼져서 또 침체되어 있다가, 또 최근에 한국에서의 스타트업 씬에서의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플립을 통해서 뭔가 활로를 마련해볼까 하는 기류들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플립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의 70%가 이 투자 단계 관점에서는 시드나 프리-A, 맥스 A 단계 정도까지 플립을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기존의 회사, 이 시리즈 A보다 훨씬 커서 엑시스를 투자자 입장에서 엑시스를 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엑시스 방법이 상장이 있을 거고, 기존에는 국내 시장 상장만을 생각했다면 이제 쿠팡을 시작으로 해외, 전혀 사례가 다르긴 하지만 해외 주식 시장의 상장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알려져 있듯이 또 네이버 웹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죠. 그 히스토리는 좀 복잡하긴 한데, 플립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이나 자금의 유동화를 해외 시장을 통해서 하려는 시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플립도 같이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스닥 시장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플립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나스닥 시장은 사실 해외 법인의 상장도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직상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DR이라고 하는 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해서 해외 상장하는 구조도 있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플립이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하나의 표인데요, 이게 스타트업 지놈이라고 하는 어떤 생태계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인데, 이게 그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하거나 영업을 할 때 가장 유리한 어떤 지역들을 나타내는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서울이 한 20위권이었는데 이게 작년 기준이거든요. 작년 기준에는 이제 9위까지 올라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항상 일본의 도쿄보다 후순위에 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일본을 제쳤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권을 보면은 항상 1순위가 실리콘밸리가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포르, 예전에는 홍콩이 있었는데 사라졌죠. 싱가포르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혹은 싱가포르 같은 아태평양 지역의 플립을 통해서 사업 구조나 자금 조달 구조를 개편해 볼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럼 플립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주식회사를 옮기는 과정이다 보니까 법률적 세무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국내 법인의 주주들이 가진 국내 법인의 주식을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현물 출자의 방식으로 자본금을 내는 대신에 주주가 가지고 있는 한국 법인의 주식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 해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거래 비용 없이, 물론 세금은 변론으로 하고요, 거래 비용 없이 내가 가진 주식을 그대로 미국 법인 혹은 해외 법인의 주식으로 바꾸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대금 납입 없이 가장 간결한 구조여서 이 구조가 많이 이용이 되고요. 절차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내 법인의 주주 동의가 필요하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양도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이 발생을 하고, 현물 출자할 때도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국내 법인 주식 혹은 국내 법인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현물 출자하는 주식 교환 계약이 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 관련 규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재부 소관 외국환 관련 규정이 있다 보니까 해외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외국환 거래 신고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사후 보고 의무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을 해야지 플립이 좀 완전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슈는 뒤에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방식으로는 뭐 기본적인 컨셉으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그 회사 해외 법인의 주식을 한국 법인 국내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첫 번째랑 다른 점이 해외 법인에서 국내 법인 주식을 살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금 조달을 최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긴 한데, 위의 방식이랑의 차이점은 이게 주식을 매입하는 구조다 보니까 한국 법인의 지분율이 그대로 미러링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법인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복수 의결권 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긴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소위 이제 멀티플 보팅 라이트나 슈퍼 보팅 라이트라고 불리는 복수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지분만으로도 향후에 회사가 성장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는 그런 좀 장점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두 번째 방법을 취하면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좀 지분 구조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삼각합병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서 뭐 현지 법인의 한국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한국 법인 흡수합병을 하는 형태의 뭐 플립이라거나 여러 가지 플립이 있기는 한데 이걸 오늘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은 아니어서 크게 이 두 가지 정도의 플립 절차가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플립 진행 시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조세 부담, 세금 이슈나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게 국내 법인의 주주 입장에서는 한국 법인의 주식을 이제 그 미국 법인에게 이전하는 거다 보니까 이 주식의 양도로 봐서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에도 들어가겠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최초 회사를 창업했을 때에는 액면가만큼의 가치로 주식을 취득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주당 뭐 가격이 뭐 500원에 주식을 취득했는데 회사가 성장을 해서 플립 시에 기업가치 평가 결과, 이게 이제 뭐 투자 받을 때 밸류에이션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회계법인에서 하는 소위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가치평가를 적용한 기업가치 평가를 의미하는데, 그 가격이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한 주당 99,500원의 차익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세금이 20%가 넘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플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자금 조달인데, 이게 또 플립 이후에 바로 해외 VC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면서 지분 희석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마련해두고 있는 과세 이연이나 이런 관련된 규정들도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세금 관련된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서 주로 고려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매출이 찍히고 자산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플립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고 좀 장기간의 플랜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IPA 이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회사의 영업 방식이 다르겠지만 그 실제로 사업의 범위도 다르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IP를 기준으로 IP를 베이스로 사업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회사에 한국 법인에 있는 자산이 해외 법인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조직 구조만 변경이 되는 거다 보니까 플립이 돼서 해외 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법인이 가지고 있는 IP는 그대로 한국 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 고민은 그러면은 이 IP를 현지 법인으로 다시 보내야 되나? 그럼 보낼 때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 IP에 대한 가치평가 이슈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IP가 국가 핵심 기술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IP가 중요한 가치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플립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모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회사의 지분을 모회사가 들고 있으니까 그냥 자회사를 청산시켜버리고 거기에 따른 자산을 모회사로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렇게 되면 한국 회사가 아예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가 돼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고려 사항들로는 주주의 동의 이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큰 허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 플립이 항상 고려되어 오고 있지만 VC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매력적인 수단으로 꼽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팁스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한국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미국 법인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해지는 등 어떤 여러 가지의 플립을 고려한 우리나라 국내 제도도 발전이 있긴 하지만 VC 입장에서 보면은 플립의 성공 사례가 많지 않고 플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뭔가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이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기 전에 플립을 해라 이런 식의 조언도 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투자를 받기 위해 플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이 구조에 대한 어떤 합의 없이 한국 VC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어떤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플립 이후에 만약에 정말 그 현지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뭐 임직원들과의 근로관계도 한국 법인과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그 현지 법인과의 근로계약 혹은 뭐 여러 가지 계약 형태로 이제 체결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 임직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그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 어떤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주식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스톡옵션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스톡옵션은 이제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행사가 가능한 제한이 있죠. 다만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사실은 바로 베스팅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 미국 법인 한국 자회사 직원들에게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한 제도를 이용해서 보상 제도를 설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약 관계에서 보면은 한국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돼서 체결되어 오던 영업행위들이 그 다음부터는 미국 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변경해야 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동의 나 그 위반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고객 DB,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플립을 하고 그 이후에 현지 법인에서 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자체가 국외 이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과연 그 사업의 양도에 따라서 기존 고객들이 모두 다 개인 정보를 이전하고 국외 이전하는 데 동의할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의 유저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마지막 부분 때문에 플립을 하더라도 해외 법인은 그대로 두고 한국 법인에서 하던 영업 활동은 계속 한국 법인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플립 진행 시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상황 속에서 크립토 웹3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을 가장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금 조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국내 법인을 통해서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수 있을지언정 해외 VC들은 사실 국내 법인의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서울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뭐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이슈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규제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 주식을 뭐 10% 미만 취득을 하게 되면은
관련해서 우리나라 외국한 외환 당국의 그 해외 투자자에 대한 신고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뭐 투자해 줄 테니 법인을 싱가포르로 옮겨라, 미국으로 옮겨라 이런 식의 오퍼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면은 플립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자금 조달 목적으로 플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웹3 쪽 VC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사례를 제가 거의 보지 못했고, 그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팀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엔티티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여튼 이제 웹3 쪽에서는 이 현지 투자 목적으로 플립이나 혹은 플립이 아니더라도 현지 법인이 존재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토큰이 베이스가 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투자 트렌드가, 물론 이 토큰 자체를 사고 팔 수도 있겠지만 그 개발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하는 사이드 레터나 워런트 형식으로 토큰에 관련된 뭐 지급 청구권 비슷한 개념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자체의 기업 가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바로 이제 지분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세이프의 형태라 그래가지고 우선 돈을 투자하고 나중에 에퀴티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후속 투자가 발생했을 때 지분으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형태의 계약이다 보니까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세이프 형태로 자금 조달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확률이 사실 상당히 낮죠. 벤처기업의 어떤 적용 대상의 제외 업종으로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실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은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실 병특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병특도 쉽지가 않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무튼간에 국내 법인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못 받으면은 세이프 형태로 계약 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이슈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 조달 목적으로 플립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팀 멤버를 해외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 행위를 기존 한국 법인이 계속 영위하면서 조직 변경의 어떤 플립 형태의 조직 변경을 통해서 자금 조달만을 해외 법인, 모회사인 해외 법인이 받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고려되는 상황은 글로벌 비즈니스 전환입니다. 사실 글로벌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목적으로 플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보통 한국에서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 보면은 한국에서의 영업 활동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지점이나 자회사로 해외 법인을 두거나 혹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 지주회사로 전환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주사를 두면서 한국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요건 이제 플립이라고 말하진 않는데요. 통상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많이 하고, 플립은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사업 범위를 전환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웹3 어떤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이게 꼭 지역 내에서만 구현이 가능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한국 시장 말고 애초에 개발을 좀 하다가 해외 시장을 바로 공략할래, 이런 컨셉을 가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경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환 목적으로 앞에 투자 목적, 자금 조달 목적과 결합해서 플립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부분은 뭐 이걸 위해서 플립을 하라라는 취지는 아니고, 플립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내 규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사업 못 하겠어, 그냥 해외 갈래 라고 이제 하는, 이미 한국에서 근데 어느 정도 사업체가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해외로 가져가려면 플립이라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바로 잡자면, 현지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상식은 사실 틀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현지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국내법에 적용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법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인 영위 규정이 적용된 어떤 법령이고, 크립토 쪽에서 이제 국내 관련된 법령인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다 여기 규정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 섹터에 한해서 여기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제가 플립을 통해서 아예 사업체를 해외로 전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한국을 대상으로 할 거다라는 전제에서는 요 플립이 고려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고요. 물론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외 법인이 있다는 게 하나의 허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은 항상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사업 모델 전체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정 국가에서는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위한 실질도 현재 갖춰놓되 일부 인력들을 한국에 두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영업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한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랑 싱가포르 양쪽에다 이제 실지를 갖춰두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직원을 채용하고 크립토 트레이딩이나 운용 쪽을 하는 회사도 있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의 싱가포르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다른 쪽에 가상자산 쪽이 아니면 예를 들어 투자 일임업자라거나 그런 식의 이제 면허를 취득하면서 규제의 적용을 좀 회피하는 어떤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규제 해소 측면에서는 사실 작년 12월자로 우리나라에서의 규제 중에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된 규제는 일부 해소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 어떤 취지냐고 하면은 기존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 규정상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업으로 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을 해서 내가 프롭 트레이딩을 하는데도 그럼 법 적용을 받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치 자본시장법상의 금융 판매업자나 투자업자처럼 프롭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블록체인 비즈니스에서는 현지 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국제조세조정법상 국외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현지 법인이 한국 법인이나 국외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래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매년 이제 국제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미 이 국제거래 명세서 양식에 가상자산 거래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 구조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면서 이 국제거래 명세서를 제출할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적인 어떤 각오가 없다면 사실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게 이런저런 법령의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규제를 신경 쓰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예 한국에 법인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도 사업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아마 이 다음 세션에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취지는 현지 법인만 세운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과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플립을 진행함에 있어서 웹3 회사들이 고려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누군가 플립이 좋다던데 라고 해서 플립을 진행할 것은 아니고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사업 모델, 그리고 이 개발의 어떤 계획,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플립을 할지 아니면 다른 구조로 해외 법인과의 어떤 구조를 이룰지,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계를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